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고해드린 대로 맛, 멋, 흥, 맛, 멋, 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자, 그 맛, 멋, 흥에 대해서는 민속학자 윤병아 씨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셨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아침 이슬로 유명한 김민기 씨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1호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주옥 같은 곡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학전소극장 운영으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김민기 씨를 또 신관에서 함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김민기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024년 7월에 별세하셨죠. 그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까운 분이신데요. 자, 이제 그분의 사상과 이제 그분의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울지 우리가 말씀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민기 씨에 대한 어떤 연표는 제가 다른 프로로 이미 올렸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자, 아침 이슬을 만드신 김민기 씨. 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는데, 우리가 저번까지는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정주영 씨라든지, 또 박태준 씨, 이건희 씨를 얘기했는데, 자, 완전히 주제가 바뀌는 감이 있지만, 이 산업화 세대와 그리고 오늘 얘기할 민주화 세대의 상징과도 같으신 이 김민기 선생님의 사상과 또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선생님, 이 아침 이슬 저도 이제 아주 애청하는 거기 선생님도 좋아하시죠? 또 선생님이 사시는 서울 강북구의 우이동이 바로 아침 이슬이 탄생한 같은 지역입니다. 그 얘기 또 나중에 하고요. 선생님, 김민기 씨의 초기 곡들이 그 당시 70년대 그때 유신 시대였거든요. 그 냉엄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시대적 의미가 있습니까? 김민기 씨 본인은 자기가 저항 시인이라든가 운동권의 대부라든가 이런 말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분은 미술학도가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주변의 상황을 가감없이 느끼는 대로 음악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그것이 운동권 가요가 될 거라는 거는 본인도 상상을 못 해갖고, 한 번은 시청학 광장에 가서 자기의 노래가 수많은 사람한테 불려줄 때 어리둥절해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내 노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노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김민기 선생은 몰라도 그분도 그때 시대를 살아갔던 분이고, 그 시대 정신이 그의 노래 속에, 그 음악 속에 들어갔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김지아 씨가 김민기 씨를 표현할 때 항상 그의 노래에는, 음악에는 죽음이 배어나오는데, 그렇죠. 죽음이 배어나오다가 쓸쓸하고 죽음이 배어나오는 그런 무드로 가다가 막판에 가서는 반드시 쾌활한 부활로. 아침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그럴 때에는 죽음하고 가깝더라도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뭐 이런 대목에 가서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래서 항상 그의 노래에는 어두움과 쓸쓸함과 죽음을 딛고 일어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희망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 이슬은 본인의 의도로는 운동권 가사라든가 저항 시인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을 느끼는 대로 썼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켜서 이게 아주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놀라운 파급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 덕분에 그냥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아주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987년이었습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말기였고, 노태우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50에서 60으로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호원 철폐하고, 저도 그때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예, 학교에 가면 그냥 데모였어요. 그렇죠. 최루탄. 그렇죠. 저는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공부도 하기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 상황은 저도 같이 겪었던 때고, 지금 그때 이제 직장인이셨죠? 그렇죠. 저는 직장 생활을 했죠. 네. 그때 이제 운동권에서는 우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호언철폐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치던 우리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운동가가 있는데, 그때 수십만이 운집했을 때, 1987년입니다. 그때 일반 대중들이나 비운동권들은 운동가는 모른단 말이에요. 뭐 흔들리지 않게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 모르는데 누군가 아침 이슬을 부르니까 다 따라왔다. 100만 시민이. 그러니까 이 아침 이슬이라는 것이 그전 국민의 공감대를 갖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렴풋이 그 음악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대중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는가를 김민기 선생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예.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것은 그 노래 속에 진정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작곡을 하시는 김민기 선생이나 또 그걸 듣는 사람이나 새로운 희망을 그 노래 끝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 새로운 생명의 희망, 이런 것들을 다들 갖고 있었다는, 계속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우리도 바뀔 것이다 하는 저 거친 광야를 가서 우리가 이제 서러움을 모두 버리고 가는 그런 피날레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네. 근데 아무튼 김민기 씨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운동권의 상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초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뭐냐면 이건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취조하던 그 하사관이 아주 강목으로 아주 모질게 때리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났답니다. 나를 때리고 아프니까. 근데 계속 맞으면서 때리는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고 마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렀을 때 오히려 저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또 기도하듯이 이 김민기 씨도 오히려 그에게 내가 미안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짓는구나. 이런 걸 또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요번에 그 이걸 공부를 하면서 멀리서 보던 김민기 선생과 가까이서 보던 김민기 선생인데, 되게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 멋있는 사람, 가까이서 보면 멋없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봐도 멋있고, 더 멋있죠. 네.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강한 사람이 양보하는 세상. 그걸 뭐 누가 말하기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평생을 약자를 위해서 살았고, 강자일 때도 가비의 위치에서도 항상 을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그거를 실천했고 또 예수님의 그런 행동도 실천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아주 특이하게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이라는 게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숭배가 거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아주 수줍어하고, 그래서 우리 김지아 시인도 너무 수줍어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를 갖는다는 거는 약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숭배가 있는 겁니다. 전혀 우상숭배가 없는, 칭찬만 하면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아주 그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아주 그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경영주로 얘기하다가, 우리가 돈을 벌 것은 예술계통이다. 예술계통에는 맛, 멋, 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맛, 멋, 흥의 벽주에서 만난 우리 김민기 선생은 우리나라의 그 더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인물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기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전곡이 금지당합니다. 금지당하고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광부도 되고 온갖 일을 겪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대학로에 학전소극장을 설립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지하철 1호선이라고 선생님 보셨나요? 네, 예. 저는 그때 1998년경에 봤는데 그 정말 재밌게 봤어요. 선생님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원작은 독일이지만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끔 독일의 원작자도 정말 반하고 감동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 로열티를 안 받겠다고 했다고. 왜냐면 이건 완전히 자기 창작이다 해요. 그 정도인데 이
이런 그 작품을 제작해가지고 얻고자 했던 그 김민기 씨의 목표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그 설경구 씨나 거기 황정민 씨, 참여했던 예, 황정민 씨나 예, 다들 무명 배우일 때 참여를 박은지 했는데 씨도 있고, 예.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검증도 안 된 배우를 그냥 갖다 막 쓴다. 예, 완전 신인이었죠. 이거 신인들을 막 갖다 쓰면 그거 저 돈벌이라는 사람은 저 경력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배우를 좋아하지, 경험이 하나도 없는 신출내기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김민기 선생의 목표가 뭐였을까 하는 건데, 학전이라는 게 그 글자 그대로 배울 학자에다가 밭전자예요. 그렇죠. 일종의 못자리라는, 못자리죠. 예. 그러니까 모를 심어서 뭐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저 더 큰 논으로 보내는 그런 못자리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인재를 양성해서 그 사람을 더 큰 물에 놀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일종의 그 배우의 등용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 가수 김광석 씨도 거기서 데뷔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김광석 씨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예. 김민기 선생님이 야, 그거 너 가수하지 마라. 네 노래로는 그 성공 못하겠다 할 정도로 좀 실망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까지 잘했죠.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네. 가객이들이라고는 우리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어떤 사람의 재능을 이끌어내는 아주 그 연금술사 같은 그리고 자리. 또한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안 가졌는데 그 유홍준 씨를 또 초빙해가지고 네. 우리 문화 그 대해서 또 유홍준 씨가 어떤 방송에서 개런티를 처음 받아봤다고 이제 그럴 정도로, 그래서 꽉 차고 나중에 또 더 큰 무대에서 또 600명 이상을 또 그분의 생각은 그 종합예술학교 같은, 그러니까 그 배우들의 등용문이고 어떤 우리나라 전체 그 총체적인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아주 그 꿈의 장소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K-팝으로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환경에서 솔직히 김민기 씨는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했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는 또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근데 그랬는데 이러한 그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김민기 씨의 이 아날로그적이고 이런 그 순수한 정신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갈 수 있을까요? AI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는 아날로그가 꼭 필요하다. 아날로그의 AI라는 첨단 기술에도 아날로그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김민기 선생의 그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디지털에 상당한 그 영감도 주고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또 김민기 선생의 작품들은 그러니까 그 70년대에 우리가 그 했던 그 뭐 외국곡 번안곡, 뭐 하얀 손수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하고 다르게 우리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토속적인 거. 나중에 이제 윤병아 선생하고도 그 연결이 되는 것인데, 김민기 선생의 작품은 외국 번안곡이라기보다 우리 것, 물론 지하철 1호선은 독일 거를 번안했겠지만, 노래는 그 곡은 전부 순수한 우리의 창작곡이 우리 돼서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70년대 통기타 세대에게 그 한대수와 함께 김민기 씨는 그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생하는 김민기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일종의 음유 시인입니다. 음유 시인이 그 가락을 못 이겨서 만든 그 많은 곡조들 중에서 미국의 밥 딜런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밥 딜런을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밥 딜런 같은 경우에는 핍박을 받아보질 않았는데 굉장히 핍박을 받았거든요. 나오자마자 첫 곡부터 아침 이슬부터 금지곡이 됐고, 본인은 투사형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권도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화의 그 표상이 되고 말았는데, 굉장한 인물이죠. 그냥 어떤 뭐랄까요, 그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 딜란보다는 뭐 오히려 더 그 하나 이상으로. 위가 네. 되는 네. 우리가 이제 나라가 조그마고 또 우리가 잊혀진 사람으로 덮여져 있어서 그렇지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독일에서는 우리 그 김민기 선생을 훈장까지 추서하고 네. 상당히 인정을 해줬죠. 원작자도 인정하고 예. 오히려 그 독일의 원작보다도 더 대중적으로 아주 그 지하철 1호선에 네. 그 독일 팀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감동을 하고 그래서 왔어요. 이제 어떤 그 커미션을 거부하고 아니 저기 안 받겠다고 하고 로열티를 포기했죠. 이건 새로운 창작이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시간 됐기 때문에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